오늘은 지수로그 레벨 2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 자, 1번 문제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x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하자. 자, 나왔어요.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에 관한 문제네. 그것을 이제 fnx라고 정의를 했고, 2의 제곱근 중에 음수인 것을 a, 3의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b라 할 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에 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자,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지면 돼 이제? x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그럼 x의 부호. 자, x가 양수냐 음수냐? n제곱근에서의 n이 짝수냐 홀수냐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a. a는 2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것이야. 0보다 작은 애겠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라고 했으니까 b도 역시 음수가 되겠고, 자, f3의 a부터 해봅시다. 3이 홀수잖아요. a는 음수고, 따라서 실수인 것은 1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4는 짝수고 b는 음수니까 실수인 것은 없겠죠. F5의 A 플러스 B야. A 플러스 B 음수끼리 합이니까 음수의 5제곱근 홀수니까 1개가 있겠지. 마지막으로 6제곱근이네요. A 곱하기 B 음수끼리의 곱이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 짝수니까 네, 실수인 것은 2개가 되겠지. 그래서 1, 0, 1, 2의 합이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바이블에서도 했었고요. 바이블의 34쪽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 혹시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바이블 꺼내서 찾아보시고 풀어보고 오시면 되겠어요. 2번 문제 보면 a의 2분의 1제곱이 나와 있고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어. 단순히 a의 2분의 1제곱을 바로 이용하진 않죠. 보통은 주어진 식을 보고 a 2분의 1제곱의 값을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식 보고 이 값을 보니까 요 식에서 세제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두면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2분의 3제곱, 양변에 세제곱을 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일단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식의 변형을 좀 시켜야 되겠죠. 왼쪽 식에다가는 a의 2분의 1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a의 2분의 3 더하기 1분의 1 나오고, 오른쪽 식에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그래서 a의 2분의 3제곱, a의 2분의 3제곱 나왔으니까 바로 대입을 하셔도 되고, 한 번 더 줄여보면 여기 합차 공식을 쓰면 되니까 통분을 할 때 분모가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2 곱하기 a의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될 것 같아. 여기서 한 번 더 제곱을 하면 a 세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3 빼기 2루트 2. 분자는 3 빼기 2루트 2에서 1 뺄 거니까 2 빼기 2루트 2가 될 거고, 2 곱하기 a의 2분의 3은 아까 구한 거에다가 2 곱하면 되겠지. 순서를 바꿔서 써볼게요. 네, 이렇게 쓰니까 한꺼번에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다. 네, 다음 3번 문제. 얘도 많이 나오는 거지. 바이블에서도 있었고요. x의 2분의 1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4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변형을 해보자. 요 식의 제곱을 해보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2는 4다. 따라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4가 아니고 16이죠. 그러면 18. 일단 이렇게 값이 나오고, 그럼 요거를 보고 세제곱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x의 3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을 시켜주니까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3에 x의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18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x의 3분의 1,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은 18 더하기 3의
x의 3분의 1,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 적당히 치환을 해서 보시면 x 세제곱 빼기 3x 빼기 18은 0이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조립제법 해볼까요?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 2로 해볼까요? 2는 안 되네. 그러면 3으로 해봐야지. 3으로 해볼게요. 1, 3, 3, 9, 6, 18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이어서 해볼게요. 실수 AB에 대해서 15의 A제곱은 2고 15의 B제곱은 3일 때 25의 1-B분의 A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여기서 15의 A제곱이 2, 15의 B제곱이 3이라고 했으니까 A, B를 직접 구할 수 있어. 우리 로그를 이용해서. A는 로그 15의 2고 B는 로그 15의 3인 걸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 1-B분의 A를 바로 구해봅시다. 1-B분의 A 1- 로그 15의 3 로그 15의 2 그럼 분모는 로그 15의 5가 되겠고요. 로그 15의 2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5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25는 5의 제곱이고 5의 제곱에 로그 5의 2니까 그래서 정답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지금 로그를 이용해서 푼 거고 바로 지수만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다른 색깔 해보자. 여기 15의 b제곱은 3이고 15의 a제곱은 2인데 여기에서 이제 1-b분의 a제곱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지. 자, 15의 b제곱이 3이다 해서 마이너스 b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1-b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15를 곱하는 거지. 그럼 5가 되겠죠? 1-b가 분모로 가길 원하니까 양변에 1-b제곱, 1-b분의 1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25의 1-b제곱, b분의 a제곱을 우리는 원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랑 15의 a제곱이 2인 거랑 이제 합치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25의 1-b분의 a제곱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우리는 5의 1-b분의 1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5의 1-b분의 2a제곱이라고 쓰고 그러면 5의 1-b분의 1제곱은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5의 2a제곱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15의 a제곱이 얼마인 거?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봤고 두 번째 거는 로그를 이용하지 않고 풀어봤어요. 두 가지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5번 문제. 자, n제곱근의 n제곱근의 a의 세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우리 레벨 1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다음에 풀 그 레벨 3에서도 1번 문제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게. 자연수가 되도록 n과 a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일단 얘를 바꿔야겠죠. 일단 얘는 a의 n제곱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일단 이 n제곱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분자의 3, 그러니까 지수의 위치에 있는 것 중에 분자가 3이니까 기본적으로 n제곱, n이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차피 제일 작은 거를 찾을 거니까 단순하게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작은 수 2인 것부터 출발해 봅시다.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a의 4분의 3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어떤 자연수의 4제곱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2의 4제곱, 3의 4제곱 이런 애들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최소값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n은 2가 되고 최소 a는 2의 4제곱이니까 더하면
18이 되는 상황인 거지. 자, 두 번째. n이 3인 상황을 해봅시다. a는 a의 3분의 1 제곱으로 바뀌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a가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꼴이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n은 3이었고 a는 2의 세제곱, 제일 작은 게. 그래서 이때 a 더하기 n의 값은 8 더하기 3 해서 11 이렇게 되겠죠. 아까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죠. 네, 그 뒤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n이 4일 때, 5일 때 해보면, 자, n이 4라고 해보면 16분의 3제곱이니까 어떤 수에 a가 16제곱인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너무 숫자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5번의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위 안의 세 양수 ABC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로그 A의 C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정리를 잘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양변의 제곱을 하면 A분의 B는 A의 3분의 2제곱이고 따라서 B의 값은 A의 3분의 5제곱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조건, 로그 B의 A의 C는 로그 A의 B다. 그러면 로그 B의 A 더하기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B다. 자, B 대신에 A의 3분의 5제곱을 대입을 하면요. 얘는 5분의 3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3의 로그 A의 C로 바뀌고 로그 A의 B는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5분의 3의 로그 A의 C는 3분의 5에서 5분의 3을 빼니까 15분의 25에서 9를 빼주면 15분의 16 따라서 로그 A의 C는 여기다 이제 3분의 5를 곱하면 되니까 3, 3은 9, 9분의 16 그래서 C의 값은 A의 9분의 16 이렇게 해서 B와 A와 A, B, C의 관계식이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로그 A의 C니까 로그 A의 C 대신에 A의 9분의 16제곱 그러면 9분의 16이다. 그래서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았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A, B, C의 관계를 구하면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다음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세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요 조건 하나가 있고 요 조건 하나가 있는데 이 조건으로부터 뭔가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올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합해서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써보자.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x의 a제곱이 x분의 y제곱, x분의 y다 해서 x의 a 더하기 1은 y 이렇게 하나 나오고 y의 b제곱이 x분의 y이다. 그러면 x는 y의 1-b제곱이다가 나오겠지. 이 두 개를 결합해 봅시다. 그럼 x의 a 플러스 1제곱이 y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y의 1 빼기 b를 대입해. 이거에 a 플러스 1제곱은 y다. 그치? 그러면 이게 y 1제곱이니까 진수끼리 1-b의 a 더하기 1은 1이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1 빼기 ab 더하기 1은 1이니까 a 마이너스 b인데 여기가 그죠? 그래서 a 빼기 b는 a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으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야 돼. 네, 눈치챘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바꿔야 되겠다. 요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주어진 식은 a 빼기 b 대신에 ab로 바꿀 수가 있고 a 빼기 b 대신에 역시 ab로 바꿀 수가 있고
주어진 식의 항이 전부 다 A, B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 작업이 여기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AB의 제곱 빼기 3AB는 0이다. 따라서 AB의 값은 0 또는 3인데 0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따져보자. 문제에서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x나 y가. 그럼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거나 이 부분이 0이 되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x분의 y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x랑 y가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실의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0이 그 x 또는 y가 1이 되어 버리면 x랑 y랑 같아지고, 그래서 얘가 0이 되어 버린다면 결국 이 b의 값이 뭐가 나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x, y는 1이 아니라고 했고 x, y도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a, b는 0이 아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이 0이 나올 수는 없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9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들 1학년 원해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계된 문제거든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좌표평면에서 원 위의 점과 원점 O 사이의 거리를 dp라고 하자 로그 2의 dp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관한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원이 있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 지점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 이 지점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지. 최소값은 이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고 최대값은 반지름을 더한 것. 그래서 원 밖의 한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범위는 d-r에서 d 플러스 r까지가 되는 거 1학년 때 배웠던 거지.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어요. 그 중심의 좌표가 6,8이고 반지름은 8이니까 최소가 되는 거는 원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10, 반지름이 8, 10 더하기 8. 그래서 최소가 되는 게 2고 최대가 되는 건 18. 그 거리, 그래서 dp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dp의 값은 2에서 16까지인데 로그 2의 dp의 값이 자연수가 되어야 해. 그러면 dp가 될 수 있는 값은 2의 거듭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가 16이 아니고 18이었지. 그러면 2가 되게 하는 점, 2가 되게 하는 점, 2는 최소가 될 때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한 점, 여기서는 이제 한 점이 되겠고 2의 제곱이 되는 거는 이제 대충 그으면 요 정도가 되겠죠. 양쪽으로 점이 2점이 있겠죠. 2의 세제곱도 2개, 2의 4제곱도 마찬가지 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최소가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은 한 개씩만 나오는 거지만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2개씩이 생기는 거지. 저쪽으로 가도 여기 하나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렇게 하나 2개씩. 1학년 때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을 건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니까 7.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살펴봅시다. 1번 문제. m은 2와 9 사이의 자연수, n도 2와 9 사이의 자연수이고 다음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자, 이 문제가 레벨 1에도 있었고 2에도 있었고요. 참고로 우리 바이블의 연습 문제에서도 있었지. 이 문제예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p가 2의 m, 3의 n제곱일 때 다음 두 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이게 더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도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1번 문제 해결해 볼게. 자, 일단 이 주어진 애를
이렇게 바꿔봐야겠죠? m 곱하기 n의 3m 분의 n제곱. 요게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와,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이걸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여기 3이라고 하는 애가 지수의 분모에 위치해 있다는 거지. 이 3이 눈에 먼저 띄어야 할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n이 3의 배수인 경우와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분모에 3이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3을 n이 없앨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n이 3, 6, 9 이런 값을 가지면 분모에 있는 3이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분이 될 때와 약분이 되지 않을 때의 케이스로 나눠 보는 거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래서 n이 3k라고 하면 k는 n의 값은 2부터 9까지니까 3, 6, 9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케이스를 바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 k가 1일 때, 두 번째 k가 2일 때, 세 번째 k가 3일 때. 즉 k가 1이면 n은 3, k가 2면 n은 6, k가 3이면 n은 9인 거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n이 3이니까 3 곱하기 m의 m분의 1제곱 얘는 6 곱하기 m의 m분의 2제곱 얘는 9 곱하기 m의 m분의 3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제 m의 값을 정해주면 되겠지. 첫 번째 케이스에서 m은 1이 안 되니까 2부터 9 사이에서 될 수 있는 건 없겠지. 그지? 분자가 1이니까 1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탈락, 안 되고. 두 번째 케이스. 자, 분자에 2가 있으니까 2가 될 수 있겠죠? m이 2면 무조건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이보다 커지면 이 안쪽에서 뭔가 거듭제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게 이제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m이 뭔가 2와 3을 동시에 가져야 거듭제곱으로 뭔가 자연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럴 만한 후보가 뭐가 있냐? 3 안 되고 4도 안 되고 5, 6, 7, 네, 다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6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 분자에 3이 있으니까 역시 m의 값이 3이면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3보다 큰 거 중에 또 뭐가 있을까? 9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9는 이제 3의 제곱이니까 m이 그러면 3의 제곱 9가 되는 거 생각해 볼까? m이 만약에 9가 된다면 그러면 9의 제곱 81이고 3의 4제곱 그것의 9분의 3,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3의 3분의 4제곱이라서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3,9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n이 3의 배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제 3이 분모에 있는 3이 약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 약분이 안 된다면 약분이 안 되는데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안에 들어가 있는 m 곱하기 n이 무언가 어떤 자연수의 그치 세제곱 어떤 수의 세제곱 수가 되는 케이스가 나와야 하겠지. 그래야 밖에 있는 지수의 분모에 있는 3이랑 엮여서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될 테니까 거듭제곱근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mn이 취할 수 있는 값은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이런 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첫 번째 m 곱하기 n이 2의 세제곱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mn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이제 2,4, 2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2,4를 해보면 2의 세제곱에 m이 2,
n이 4니까 6분의 4, 3분의 2, 그러면 2의 3의 3분의 2제곱이라서 자연수가 되네요. 그래서 2,4가 되는구나. 4,2 생각해 볼게. 그러면 4 곱하기 2, 8, 2의 세제곱에 3 곱하기 4, 12분의 2니까 얘는 안 된다, 그지? 3 곱하기 6분의 1에서 2의 2분의 1제곱이라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mn 곱한 게 2의 세제곱인 케이스에서는 한 가지가 나왔고, 다음에 mn 곱해서 3의 세제곱인 경우, mn 곱해서 3의 세제곱, m과 n은 2와 9 사이의 자연수니까 n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3의 배수가 아닌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니까 3의 세제곱은 빼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n 곱하기 n이 4의 세제곱인 케이스. 이때 mn의 순서상으로는 4의 세제곱이 64니 1 곱하기 64 안 되고 2 곱하기 32도 안 되고 4 곱하기 16, 4 곱하기 16도 안 되네, 그지? 8 곱하기 8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mn이 8, 8의 제곱에 3 곱하기 8, 24분의 8. 8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고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제곱해서 자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8,8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도 해봐야 될까요? 5의 세제곱 해볼까? 5의 세제곱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mn이 예를 들어 5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mn이 취할 수 있는 값은 곱해서 125가 되는 거니까 없네요, 그죠? 네, 그 뒤로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 문제 상당히 어렵지. 첫 번째로 고려한 것은 이 3이라는 숫자를 보고 지수의 분모에 위치한 3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 분자 n이 3의 배수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첫 번째 첫걸음을 떼는 문제풀이의 첫걸음이 될 것 같고, 3의 배수인 케이스는 그래도 좀 찾기가 쉬웠는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이 분모의 3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그럼 이 3을 없애는 방법은 n으로 없앨 수가 없다면, 그치, mn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인 수가 되어야 없어진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되겠지. 네, 그래요. 그래서 바이블에서 풀었던 이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같은 유형이지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저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 문제도 꼼꼼하게 천천히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케이스를 분류해가면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번이야. 2번은 그래도 차근차근히 풀면 이게 뭐 아이디어가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만 잘 투자하시면. 자, 조건 AC와 CB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1대2고 호의 길이의 비는 2대1이다. AC가 4제곱근 31일 때 삼각형 PC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AC의 길이가 4제곱근의 30인데 32가 2의 5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C의 길이가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고 1대2라고 했으니까 2 곱하면 4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고, 그럼 두 개 더하면 6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네. 그럼 반지름은 2로 나누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가 1대2인 거 이용했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대1인 거를 이용을 하려면 중심에 필요하겠지? 원의 중심. 호의 길이가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쪽에 정삼각형이 나오게 된다. 삼각형, 여기를 뭐라고 할까? O라고 할까요? OPB의 삼각형, OPB가 정삼각형이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삼각형 CPB의 넓이죠. 그러면 우리 선분의 길이, BC의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BC의 길이는 4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알고 있으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높이. 이 높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이 한 변의 길이는 이 한 변의 길이 반지름이랑 같은 거잖아. 3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고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BC의 길이가 되겠죠. BC의 길이는 4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고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3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계산해보자. 2는 4 없어지고 2의 4분의 1, 2의 4분의 1 곱하면 루트 2, 루트 3 있고 3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루트 6, S제곱이니까 3, 3은 9, 6에 54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시죠.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자, 집합 am을 좀 해석해 볼게. 여기서 m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 얘를 좀 변형을 시켜 보시면 b의 a제곱은 2의 m제곱이다. 여기서 자연수 m, a, b도 자연수. 그래서 a, p, m 문자들은 다 자연수구나 파악이 됐고 자 기억부터 해보자. 자 어려우면 기억에서 뭔가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 a2 그러니까 m이 2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m이 2인 케이스면 그러니까 b의 a제곱이 2의 제곱이 되는 a, b의 순서 쌍인 거야. 그럼 2의 제곱이 4니까 4의 1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기억은 쉬워. 니은부터가 문제지. 니은 자체도 좀 어렵네.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자, 조심해야 되고 보통 PQ 하면 소수인데 여기서 그런 얘기 없어. 그냥 자연수라고만 했어. 자연수 PQ에 대해서 APQ의 원소의 개수는 AP의 원소의 개수와 AQ의 원소의 개수의 곱과 같다. 자, 그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네. 디귿도 보니까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네. 그러면 집합 AM의 원소의 개수로 우리는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M이 2인 케이스를 아까 해보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왔거든. 두 개. 자, 하나 더 해보자. M이 3이면 어떻게 될까? M이 3이면 B의 A제곱이 2의 세제곱, 즉 8이야. 그럼 8의 1제곱이 있을 것이고 2의 세제곱이 있겠죠. 이것 말고는 없지? 여기도 두 개네. 4 해볼까? B의 A제곱은 2의 4제곱 16이야. 그럼 16의 1제곱 2의 4제곱 4의 4제곱도 있잖아. 그지? 4의 4제곱 4의 4제곱 4의 4제곱이래. 4의 제곱 그리고 2의 4제곱 얘는 3개가 되고 눈치챘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 m이 5면 b의 a제곱은 2의 5제곱 자, 2의 5제곱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32의 1제곱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은 16 안 되죠? 8 안 되고 결국에는 2의 5제곱밖에 안 되네. 감이 오셨나요? 네, 보시면 m이 2인 케이스에서 2개, m이 3인 때 2개, 4일 때 3개, 5일 때 2개인데 보시면 자, 뭐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m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m의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인데 보시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을 적당한 거듭제곱으로 분리를 시키는데 그때 이 숫자들의 약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눈치챘으면 여기까지가 이해되면 문제가 갑자기 엄청 쉬워지는 거죠. 결국에 AM이라는 애는 뭐야? 그냥 자연수 M의 약수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은 당연히 안 되겠죠. AP, AQ, 뭐 PQ가 뭐 2일 때 생각해보면 그지? A, EP가 이거 2개, 이거 2개,
근데 PQ 곱하면 4인데 얘는 3개죠. 4의 약수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디귿.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3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원소의 개수로 푸는 거니까, 자,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 개수.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했어.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2 더하기 1, 2 더하기 1에서 9개다. 이렇게 풀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m이 어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 돼서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 맞죠? 여기 더하기 1을 할 테니까 지수에다가. 그럼 별이 될 수 있는 거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안 되지. 3의 세제곱까지 2개가 되는 거지. 30 이하의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됐어. 그 다음에는 어떤 두 수의 거듭 제곱, 어떤 두 수의 거듭 제곱을 해서 적당히 지수에 뭔가가 있어서 4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P제곱, Q제곱이라고 치면 P 더하기 1, Q 더하기 1에서 4가 나오는 거니까 PQ는 각각 1인 케이스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1제곱과 어떤 자연수의 1제곱의 곱으로 30 이하의 자연수를 만들면 되겠죠.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4는 안 되겠지.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소수밖에 안 되니까 2 곱하기 7, 2 곱하기 9도 안 되고 11, 13, 30 이하의 자연수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5, 3 곱하기 7, 3 곱하기 11 안 되고 5 곱하기 7 안 되고 네. 그럼 여기까지가 다인 거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개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는 집합 AM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 그러니까 기억 문제를 풀어보고, 몇 개를 더 대입해보고 나서 규칙을 찾은 거잖아. 그래서 AM이라는 집합은 M의 약수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까지 풀어봤어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납시다. 주말 잘 보내세요.